나도 사실 남들만큼은 아니어도 숨겨둔 땅 하나 있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거라 어디 있는지는 나밖에 몰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식탁 위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아들 기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간절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딸 은주도 수저를 내려놓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엄마, 어디에 있는 땅이에요?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정수는 여전히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비밀을 조금씩 풀어내듯 신중하게 말을 고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가을볕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던 오후, 정수는 낡은 소파에 앉아 차 한 잔을 홀짝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른 해를 살아온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깊이 새겨져 있었고, 그 주름 사이로 스며든 서운함이 점점 더 진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정순이 느끼는 감정은 복잡하고도 씁쓸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식들이 곁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손길 하나가 간절해졌는데, 오히려 아들 기석과 딸 은주는 만날 때마다 을의 돈 이야기만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그녀를 대할 때 어머니라는 존재보다는 재산 목록을 확인하는 것 같은 차가운 시선들이 그녀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습니다. 아들 기석이 며느리와 함께 찾아왔을 때 정수는 마음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어릴 적 가장 좋아했던 된장찌개를 끓이고 손수 담근 김치를 꺼내어 상을 정성껏 차렸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마친 후 아들이 건넨 말은 따뜻한 감사의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옆집 김씨네는 친정에서 아파트 한 채 사줬다던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 속상하네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정순의 가슴 한편이 저려왔습니다. 아들이 말투는 겉으로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은근한 불만과 비교의식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정순이 자식들에게 충분히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이 묻어나는 듯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딸 은주가 사위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정수는 이번에야말로 다른 이야기를 나누길 기대했습니다. 딸의 일상은 어떤지, 손자들은 잘 지내는지, 그런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입에서 나온 말 역시 비슷했습니다. 그러게요, 엄마. 제 친구도 시댁에서 큰 땅 물려받아서 편하게 산다는데 우리 집은 그런 게 없으니 늘 빠듯해요. 딸 은주의 말에는 더욱 직접적인 아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은연중에 정순에게 더 많은 것을 주지 못한 데 대한 서운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사위 역시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치는 모습이 정순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될 때마다 정순의 속은 쓰리고 아팠습니다. 자신이 자식들을 키울 때를 떠올려 보면 그 시절이 얼마나 고된 나날들이었는지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홀로 두 아이를 키워야 했던 그때 정수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갖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 청소를 하고 시장에서 좌판을 벌이고 때로는 공장에서 야간 작업까지 마다하지 않으며 자식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 시절 정순의 손은 언제나 거칠고 트여져 있었습니다. 세제에 갈라진 손으로도 아이들의 도시락을 정성껏 쌌고 낡은 옷이라도 깨끗하게 빨아서 입혔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어떻게든 다른 집 아이들과 비슷하게 차려입힐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자신은 한 벌의 옷을 몇 년씩 입어가면서도 아이들만큼은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기석이 대학에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수는 친척들에게 머리를 숙여가며 돈을 빌렸습니다. 자존심을 구겨가면서도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감수했습니다. 은주가 결혼할 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혼수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에 정수는 자신이 평생 모아둔 적금을 모두 털어서라도 딸이 시집에서 무시당하지 않도록 애썼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자식들은 그런 정순의 희생과 노력을 전혀 기억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집과 비교하며 자신들에게 더 많은 것을 남겨주지 못한 것에 대해 원망스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평생 가난과 싸우며 그들을 키워낸 것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지만 정순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갔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은 깊어만 갔습니다. 이웃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도 비슷한 하소연들이 오고 갔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바쁘다는 이유로 얼굴 보기도 어렵고 만나면 을의 경제적인 이야기만 하니 서로가 서로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정수는 점점 경제적 부담이 되는 존재 또는 유산을 남겨주어야 할 의무를 지닌 존재로만 여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시선들이 느껴질 때마다 정수는 자신이 평생 쌓아온 모성애와 희생정신이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정수는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식들과의 거리가 더욱 멀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쓸쓸했습니다. 그녀가 바라는 것은 단순했습니다. 경제적인 비교나 불만이 아닌 진정한 가족의 정이 오가는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간단해 보이는 바람조차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정수는 조용히 눈물을 닦아내며 또 다른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녁 식탁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무거운 분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정순이 정성껏 차린 상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찌개와 같이 은 밥이 놓여 있었지만 아들 기석과 딸 은주의 관심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수저를 들기도 전에 시작된 대화는 예상했던 대로 경제적인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웃집 소식을 전하며 은근히 비교하는 말투로 다른 집 자식들이 부모에게 어떤 것들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사위 역시 맞장구를 치며 요즘 집값이 어떻고 노후 준비가 어떻고 하는 현실적인 걱정들을 쏟아내었습니다. 정수는 묵묵히 밥을 떠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익숙한 서운함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라면 그저 조용히 참고 넘어갔을 정순에게 갑작스럽게 엉뚱한 장난기가 발동한 것입니다. 정수는 찻잔을 천천히 들어 올리며 슬쩍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오랜 세월 살아온 노인의 지혜와 함께 마치 비밀을 간직한 듯한 신비로운 표정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대화가 잠시 소강 상태에 이르렀을 때 정수는 마치 무심한 듯 자연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사실 남들만큼은 아니어도 숨겨둔 땅 하나 있지.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던 거라 어디 있는지는 나밖에 몰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식탁 위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방금까지 각자의 이야기에 몰두하며 떠들고 있던 아들 기석과 딸 은주는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동시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수저를 든 손이 허공에서 멈춰버렸고 며느리와 사위의 시선도 일제히 정순에게로 쏠렸습니다. 그 순간 기석과 은주의 머릿속에는 마치 오래된 서랍에서 꺼낸 사진처럼 희미한 기억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가 가끔씩 무심코 읊조리던 고향 땅 이야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엄마의 향수 어린 혼잣말 정도로만 여겼던 그 이야기들이 지금 와서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석의 뇌리에는 어렴풋이 기억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밤, 부채질을 해주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던 엄마가 우리 고향에 조그만 땅이 있었는데 하며 시작했던 이야기 말입니다. 당시에는 그저 옛 추억을 그리워하는 말로만 들렸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구체적인 위치까지 언급했던 것 같았습니다. 은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던 중 엄마가 내가 시집가면 그 땅이라도 정리해서 보태줄까 봤는데 하고 중얼거렸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엄마의 마음을 달래려는 빈말 정도로만 여겼는데 혹시 그게 진짜였던 걸까요? 어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기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간절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은주도 수저를 내려놓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엄마, 어디에 있는 땅이에요?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정수는 여전히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비밀을 조금씩 풀어내듯 신중하게 말을 고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글쎄, 오래된 일이라 정확한 건 나도 다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구나. 하지만 분명히 있긴 있어. 그 말에 자식들의 눈빛이 더욱 빛났습니다. 며느리와 기석이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은주와 사위는 평소 보이지 않던 효심 어린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식탁 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정수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식들이 이렇게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오랜만이라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결국 경제적인 이야기여야만 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현실이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랜만에 가족의 중심에 서 있는 자신을 느낄 수 있어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도 자식들의 질문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땅이 언제부터 있었던 것인지, 어떤 경로로 얻게 된 것인지,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궁금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수는 모호한 대답들로 그들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고, 자식들은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던 그 밤, 정순의 입가에는 여전히 장난스러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작은 거짓말이 마치 돌멩이가 고요한 연못에 던져진 것처럼 정순의 집안에는 예상치 못한 파문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가족들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을 정수는 놀라움과 함께 복잡한 심경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를 보인 것은 며느리였습니다. 평소에는 정순과 대화할 때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던 그녀가 갑자기 극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것은 물론이고 정순의 식사를 꼼꼼히 챙기며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직접 만들어다 바쳤습니다. 그녀가 정성스럽게 끓여온 삼계탕과 각종 나물들을 보며 정수는 씁쓸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세심한 배려는 정말로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정순이 좋아하는 차를 새로 사다 놓고 집안 곳곳에 먼지까지 닦아내며 청소를 도맡아 했습니다. 심지어는 정순의 옷차림까지 신경 써서 백화점에서 산 고급 스웨터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사위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얼굴을 비추던 그가 주말마다 차를 몰고 와서 정순을 병원에 모시고 가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정순이 특별히 아픈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사위는 정기검진이 중요하다며 대학병원 예약까지 미리 잡아놓았습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백미러로 정순의 안색을 살피며 에어컨 온도는 괜찮은지, 음악 소리는 시끄럽지 않은지 세심하게 물어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위가 보여주는 이런 극진한 효성은 정순에게는 낯설고도 어색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동안 사위는 정순을 대할 때 예의는 차렸지만 그다지 가깝게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역력했는데 이제는 마치 친어머니를 모시듯 정성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와 상담할 때도 옆에서 꼼꼼히 메모를 하고 처방받은 약들을 정리해서 복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들 기석의 변화 역시 눈에 띄었습니다. 그동안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하던 그가 이제는 사업으로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꼭 한 번은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할 때마다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오늘 뭐 드셨어요? 몸은 괜찮으시죠? 혹시 필요한 건 없으세요? 같은 질문들이 연신 이어졌습니다. 기석은 또한 평소보다 훨씬 자주 집에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나오는 길에 잠깐씩이라도 들러서 정순의 얼굴을 보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손에는 정순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신선한 과일이었고, 때로는 고급 한과였으며, 때로는 건강에 좋다는 영양제들이었습니다. 그런 기석의 모습을 보면서 정수는 어린 시절 용돈을 모아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사다 준 그 아이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딸 은주의 변화는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원래도 아들보다는 딸이 더 자주 연락하고 찾아오곤 했지만 이제는 그 정도가 훨씬 심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찾아오던 것이 이제는 이틀에 한 번꼴로 늘어났고 올 때마다 반드시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사한 장미꽃부터 시작해서 은은한 향이 나는 백합, 오랫동안 시들지 않는 카네이션까지 마치 꽃집 진열장을 옮겨놓은 듯 정순의 집에는 언제나 싱싱한 꽃들이 가득했습니다. 은주는 또한 정순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단순히 안부를 묻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차를 마시며 긴 대화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을 꺼내어 이야기하기도 하고 요즘 손자들 근황을 상세히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은주의 모습을 보며 정수는 오랜만에 딸과의 정다운 시간을 즐겼지만 동시에 이 모든 관심이 순수한 효심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서로가 더 잘 모시겠다며 경쟁이라도 하듯 정성을 쏟는 자식들의 모습은 정순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기석과 은주는 누가 더 자주 엄마를 챙기는지 은근히 신경을 쓰는 듯했고 며느리와 사위 역시 서로의 행동을 의식하며 더욱 극진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이런 경쟁 구도는 때로는 우스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자식들의 이런 변화를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그들의 눈빛 속에는 호기심과 계산이 가득하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성을 쏟으면서도 은근슬쩍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려는 시도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엄마, 그 땅이 어디쯤 있지요? 기석이 넌지시 물어볼 때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궁금함과 함께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은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 서류라도 우리도 미리 알아두면 좋을 텐데요. 하며 조심스럽게 떠보는 그녀의 모습에서 정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나올 때마다 정수는 일부러 대답을 얼버무리며 모른 척 웃어넘겼습니다. 글쎄, 나이가 드니까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하며 애매하게 대답하거나 그런 건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보자 하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식들의 얼굴에는 살짝 실망스러운 기색이 스쳤지만 곧이어 더욱 정성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정수는 묘한 권력을 가지게 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베풀기만 했던 그녀가 이제는 그들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는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가족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결국 진실이 밝혀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걱정도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완연히 깃든 어느 화창한 오후, 정수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피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이제 그만 이 오랜 연극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이어진 가족들의 극진한 관심과 배려는 분명 기뻤지만 동시에 그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부담감이 점점 무거워져만 갔기 때문입니다. 정수는 가족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전화를 받은 아들 기석과 딸 은주는 평소와 다른 엄마의 진지한 목소리에서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예감을 느꼈습니다. 오늘 저녁에 모두 집에 와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정순의 말에 자식들은 마음속으로 드디어 그 땅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순의 집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기석과 며느리, 은주와 사위까지 모두의 얼굴에는 잔뜩 기대와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중요한 발표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아 정순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정성스럽게 차린 상차림 앞에서도 모두의 관심은 오직 정순이 꺼낼 이야기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지난 며칠 동안 그 땅이 혹시 서울 근교의 개발 예정지는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해왔고, 사위는 나름대로 부동산 시세를 알아보며 대략적인 계산까지 해보았습니다. 기석은 그동안 엄마가 흘린 여러 단서들을 종합해보며 그 땅의 위치를 추정해보려 했었고, 은주는 혹시 엄마가 상속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달라고 부탁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런 가족들의 시선을 받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몇 달 동안 간직해온 비밀을 마침내 털어놓으려는 사람의 복잡한 표정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는 듯한 안도감과 함께 자식들의 반응이 어떨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 땅 말이다. 정순이 말을 시작하자 방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실은 우리 고향 시골에 있는 조그만 고구마 밭이야. 귀한 것도 아니고 요즘 시세로 따지면 별로 값어치도 없어. 너희들이 하도 돈돈거리길래 장난 좀 쳐본 거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방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얼어붙었습니다. 몇 달 동안 품어왔던 기대와 상상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황당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며 자신들이 그동안 보여준 극진한 효성이 모두 헛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애썼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약간의 분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매일같이 삼계탕을 끓여다 바치고 집안 청소를 도맡아 하며 고급 선물들을 사다 바쳤던 자신의 노력이 모두 무의미했다는 생각에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사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말마다 차를 몰고 와서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비싼 건강검진까지 받게 해드렸던 모든 정성이 고구마 밭 하나를 위한 것이었다니 상황의 아이러니함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들 기석과 딸 은주는 더욱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깊은 배신감을 느낀 듯 얼굴이 붉어졌지만 동시에 그동안 엄마를 대했던 자신들의 태도에 대한 부끄러움도 함께 느끼고 있었습니다. 기석의 머릿속에는 그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걸었던 안부 전화들이 떠올랐고
은주는 이틀에 한 번씩 들고 갔던 비싼 꽃다발들을 생각하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 자식들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정수는 깔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에는 지난 몇 달 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한 번에 풀리는 시원함과 함께 자식들을 성공적으로 속였다는 장난꾸러기 같은 만족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도 아니고 몇 달을 내가 왕비처럼 대접받았네. 솔직히 덕분에 무척 즐거웠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챙겨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 정순의 이 말에 가족들은 더욱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단순한 장난에 대한 해명이 아니라 그동안 가족 관계에서 느꼈던 아쉬움과 서운함에 대한 깊은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자식들은 비로소 엄마가 왜 이런 장난을 쳤는지, 그 배경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그동안 정순을 대했던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의무적인 인사 정도로만 관계를 유지했으면서 재산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갑자기 극진한 관심을 보였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노골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던 자신이 갑자기 매주 병원에 모시고 다니겠다고 나섰던 것이 결국 경제적 이익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기석은 깊은 반성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엄마와의 대화를 소홀히 했으면서 땅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갑자기 효자가 되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은주 역시 평소보다 훨씬 자주 찾아가면서도 결국 그 관심의 중심에는 재산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그 순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가족 모두가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꾹 다물며 복잡한 감정을 삼키려 했고, 사위는 어색하게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아들 기석과 딸 은주의 얼굴에는 배신감과 함께 자신들을 돌아보는 부끄러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한 정적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들은 저마다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의 고백이 충격적이긴 했지만 그들 역시 그동안의 시간이 완전히 헛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며칠 동안이 아니라 몇 달에 걸쳐 정순을 극진히 돌봤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사실 그들에게도 그런 능력과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동기는 불순했을지라도 실제로 보여준 관심과 정성은 진짜였고 그것이 정순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었는지도 이제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자신이 그동안 보여준 행동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재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지만 매일 정순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집안을 돌보면서 느꼈던 감정들은 순수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며 느꼈던 뿌듯함, 깨끗해진 집안을 보며 만족스러워하시던 모습을 기억하며 감사함을 느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나면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띠게 되었습니다. 사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말마다 정순을 병원에 모시고 다니면서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진심 어린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나눈 소소한 대화들, 병원에서 함께 기다리며 보낸 시간들이 생각보다 즐거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정순이 자신을 고마워하며 웃음을 보여주실 때마다 느꼈던 따뜻한 기분들은 분명 진짜였습니다. 기석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업에 바빠 엄마와 제대로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것이 늘 마음에 걸렸는데 지난 몇 개월 동안 매일 전화를 드리고 자주 집에 들르면서
엄마와 대화를 나누고 안부를 묻는 시간들이 자신에게도 위안이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은주의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집과의 비교 때문에 시작된 관심이었지만 자주 엄마를 뵙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어린 시절의 소중한 추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엄마와 함께 차를 마시며 나눈 대화들, 과거 이야기를 하며 함께 웃었던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에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런 각자의 성찰이 이어지면서 거실의 분위기는 서서히 부드러워져 갔습니다. 처음의 당황과 배신감은 점차 이해와 감사함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동안 정순을 위해 정성껏 모셨던 날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그 속에는 분명 억지와 계산도 있었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함께 웃고 대화하며 정을 붙였던 소중한 기억들도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일요일 오후마다 모여서 함께 식사를 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하며 의무적으로 모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고 옛 이야기꽃이 피어났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손자들이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즐거워했던 모습, 온 가족이 함께 사진을 찍으며 행복해했던 순간들이 하나씩 기억났습니다. 그런 따뜻한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나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침내 은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우리도 느꼈어요. 돈 때문이긴 했지만 오랜만에 가족답게 지내니 나쁘지 않았다고요. 은주의 솔직한 고백에 다른 가족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석도 평소보다 부드러운 표정으로 동조했습니다. 그러게 우리 그동안 가진 게 없다고만 불평했지. 정작 지금 있는 걸 소중히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네요. 기석의 말에는 깊은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다른 집과 비교하며 부족함만 탓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정작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건강한 가족이 있고 함께 모여 식사할 수 있는 것, 서로 안부를 묻고 걱정해 줄 수 있는 관계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재산인지를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정수는 자식들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간직해왔던 모든 걱정과 부담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장난이 가족들에게 진정한 깨달음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래, 가진 게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야. 없는 걸 서러워하기보다 지금 가진 걸 누리면서 살아. 가족이 함께하는 게 제일 큰 재산이지. 정순의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오랜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리였습니다. 홀로 두 자식을 키우며 어려운 시절을 견뎌온 그녀에게는 물질적 풍요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가난해도 가족이 함께 있어 서로 의지할 수 있었던 그 시절이 오히려 더 행복했었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순의 집은 전보다 훨씬 따뜻한 웃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이제 재산 이야기를 줄이고 대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의 가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기석은 사업이 바빠도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꼭 만들려고 노력했고, 은주는 꽃다발 대신 직접 만든 밑반찬을 가져와 엄마와 함께 요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느리와 사위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정순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안부를 묻고 건강을 챙기며 소소한 일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족 모임의 성격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각자의 불만을 쏟아내고 경제적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자리였다면
이제는 서로의 근황을 진심으로 궁금해하고 함께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정수는 그런 변화를 지켜보며 자신의 작은 거짓말이 가져온 놀라운 결과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정수는 창밖의 따스한 햇살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자식들과 손자들의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지는 것을 들으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